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 한 방이면 금방 좋아집니다. 시술 한 번이면 며칠 만에 걸을 수 있어요. 수술하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달콤한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걷지도 못하게 되셨는데 병원에서는 카테터 시술이 좋다, 이 주사를 맞으면 된다, 비싼 시술을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다가 또 아프고 또 시술 받고 또 아프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게 있다는 걸.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해도 시술을 해도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말 듣고 충격받으신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허리 건강을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수십 편의 논문과 전문가 자료를 뒤진 끝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시술과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진짜 핵심은 병원이 한 번도 말해준 적 없는 여러분 스스로의 생활 개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병원이 절대 말 안 해주는 허리 통증의 3가지 진짜 원인,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개선법, 그리고 회복을 2배로 빠르게 도와주는 도구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허리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2글자가 오늘 여러분 건강의 첫 번째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자고 합니다. 찍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요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네요. 시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디스크라는 단어 하나에 겁이 덜컥 나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사를 맞습니다. 맞으면 며칠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또 아파옵니다. 그러면 또 병원에 갑니다. 이번에는 카테터 시술을 권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아프니까 합니다. 또 좋아진 것 같다가 또 아파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병원만 다녀야 하는 건가?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확히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디스크가 조금밖에 안 튀어나왔는데 심지어 터지지도 않았는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스크 자체가 통증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원인이 뭐냐? 바로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있죠? 수도관이 쭉 펴져 있으면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수도관을 꺾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졸졸졸 나오다가 결국 안 나오죠.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척추 사이 공간이 넓으면 신경이 잘 흐르고 좁아지면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아주 충격적인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쌀 한 톨 0.02 g의 무게가 신경 위에 올라가기만 해도 그 신경이 연결된 장기의 기능이 60%나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쌀 한 톨이에요.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느끼지도 못할 그 무게가 신경 위에 올라가면 장기 기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척추 사이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고 있다면 쌀 한 톨이 아니라 몇 킬로그램의 압력이 신경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통증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체 왜 척추 사이 공간이 좁아지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부터 듣고 나시면 아마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앉고 텔레비전 볼 때 앉고 점심 먹고 또 앉고 오후에 소파에서 또 앉고 저녁 먹고 또 앉고 자기 전에 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앉아 있는 자세가 여러분의 허리를 매일매일 부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
MRI 찍고 디스크 진단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시술하자, 주사 맞자, 수술하자. 이 말은 하면서 정작 앉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고요? 그걸 말해봤자 병원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요. 조금 냉정한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앉는 자세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우리 척추가 받는 압력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앉아 있을 때 척추가 받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약 2.4배나 높습니다. 2.4배요. 서 있을 때 허리가 받는 힘이 100이라고 치면 앉는 순간 24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대로 똑바로 앉으면 그나마 2.4배인데 소파에 기대서 구부정하게 앉으면요. 압력이 더 올라갑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으면요. 더 올라가요. 여러분이 편하다고 느끼는 그 자세가 사실은 허리를 가장 많이 짓누르는 자세였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으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골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허리 아래쪽에 있는 큰 뼈인데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집의 기초공사와 같아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하고 수평이 맞아야 그 위에 벽도 반듯하게 올라가고 지붕도 제대로 올라가잖아요. 골반이 바로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위로 밀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에 있는 요추, 그러니까 허리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공간이 좁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눌리죠. 신경이 눌리면 통증이 오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앉는 자세 하나 때문에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파에 푹 파묻혀서 텔레비전을 보실 때 그 편안한 자세가 사실은 골반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계실 때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식탁 의자에 등을 구부리고 앉아 계실 때 요추의 정상적인 곡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곡선을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살짝 들어간 그 곡선이에요. 이 곡선이 있어야 척추 사이에 공간이 유지되고 신경이 안 눌립니다. 그런데 구부정하게 앉는 순간 이 곡선이 사라져요. 곡선이 사라지면 척추 사이가 좁아지고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고 눌리면 아픈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건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골반이 올라가고 척추 사이가 좁아지면 우리 뇌가 반응을 합니다. 뇌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 여기가 더 틀어지면 안 되겠다. 더 좁아지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부위에 칼슘하고 콜라겐을 보내라. 그래서 뼈 조직이 그 부위에 딱 붙습니다. 이걸 가골이라고 해요. 가짜 뼈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이 가짜 뼈가 더 이상 틀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이 가골은 우리 몸이 스스로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골세포라는 뼈를 분해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가골은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가골이 계속 거기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가골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서 신경을 더 누르게 됩니다. 처음에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가짜 뼈가 오히려 신경을 더 짓누르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앉는 자세가 나쁘면 골반이 올라가고 골반이 올라가면 척추 공간이 좁아지고 좁아지면 가골이 생기고 가골이 커지면 신경이 더 눌리고 더 눌리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걸 병원에서는 말 안 해줘요. 디스크 튀어나왔으니 시술하자 이 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합니다. 열심히 병원 다니시면서 주사 맞고 시술 받고 심지어 수술까지 하셔도 집에 돌아와서 매일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으시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100% 재발해요. 왜냐하면 통증의 근본 원인인 앉는 자세를 안 바꿨으니까요. 병원에서는 튀어나온 디스크를 밀어넣거나 잘라내는 치료를 하지만 그 디스크가 왜 튀어나왔는지는 안 고치는 겁니다. 수도관이 꺾여서 물이 안 나오는 건데 꺾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물 나오는 구멍만 넓히는 거랑 같아요. 당장은 물이 나오겠죠. 하지만 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서 아, 그게 나였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진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앉는 자세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아주 평범한 동작들이 허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자,
병원이 말 안 해주는 두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세면대 앞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시죠. 그게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에 세수 2번, 양치 3번이면 최소 5번은 허리를 앞으로 푹 숙이시는 거예요. 이 동작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순간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일어서 있을 때에 약 3배까지 치솟습니다. 특히 골반이 이미 올라가 있고 요추 전만이 무너진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면 이미 좁아진 척추 사이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나요. 이게 반복되면 디스크 탈출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시술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세수할 때 허리 숙이지 마세요 라고 말해준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가 끝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세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 보고 오셔서 짐 내리실 때 어떻게 하세요? 차 트렁크에서 장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은 안 구부리시고 허리만 숙여서 번쩍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동작은 정말 위험합니다. 허리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순간 요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더 심한 건 한 손으로 드시는 분들이에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차문을 닫고 이런 동작을 하시면 한쪽으로만 무게가 쏠리면서 골반이 비대칭으로 틀어집니다. 골반이 한쪽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추가 한쪽으로 휘면서 한쪽 다리로만 저림이 올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손주 안아 올리실 때요. 귀여운 손주가 안아달라고 하면 안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아 올릴 때 허리를 숙여서 번쩍 들어 올리시면 그 순간 요추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갑니다. 화분 옮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란다에서 무거운 화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실 때 허리를 구부려서 들면 디스크에 직격탑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침이에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실 때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구부러지잖아요. 이 순간에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려서 기침을 연속으로 하시면 그때마다 디스크에 충격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기침 한 번이 뭐 대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약해져 있는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순간 압력이 가해지면 그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기침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나갔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간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약해지고 있었는데 기침이 마지막 한 방이 된 겁니다. 계단 내려가실 때도 위험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쿵쿵 디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요추로 전달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바닥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도요. 허리 힘으로 벌떡 일어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골반이 뒤로 밀리면서 요추에 엄청난 부하가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러면 도수 치료 받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세요. 아니면 마사지를 받으면 근육이 풀리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도수 치료나 마사지가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근육은 뼈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뼈가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근육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뼈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육만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틀어진 뼈를 잡고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뼈가 더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근육이라는 건 뼈가 더 이상 틀어지지 않게 반대쪽에서 강하게 잡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무작정 풀어버리면 뼈가 튕겨져서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만 풀 게 아니라 뼈의 위치 자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일상 동작을 바꾸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조금 불안해지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아직 3번째가 남아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병원이 말 안 해주는 3번째 진실,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죠. 이 시간이 사실 허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낮 동안에 압력을 받아서 납작해진 디스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을 흡수하면서 다시 통통하게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키가 약 1cm에서 2cm 정도 커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디스크가 밤새 수분을 먹고 부풀어서 척추 사이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회복 시간에 자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낮에 아무리 자세를 바로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밤에 6시간 넘게 잘못된 자세로 자면 그게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엎드려 자는 분들, 엎드려 자면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엎드려 자면 요추가 과도하게 앞으로 꺾이면서 디스크 뒤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거기다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니까 경추까지 틀어져요. 허리도 나쁘고 목도 나쁘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 정말 최악의 수면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베개가 너무 높은 분들. 베개가 높으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경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무너집니다. 경추가 무너지면 그 아래 흉추, 그 아래 요추까지 연쇄적으로 정렬이 틀어져요. 목베개 하나 때문에 허리까지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 척추는 목부터 허리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다리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가지런히 쭉 뻗고 자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가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다리를 쭉 뻗으면 요추가 바닥에서 살짝 뜹니다. 허리 아래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뜨는 거예요. 이 상태로 6시간, 7시간을 자면 요추 주변 근육이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육이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아픈 겁니다. 밤새 근육이 쉬지를 못했으니까요. 옆으로 자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옆으로 자는 건 허리에 비교적 좋은 자세이긴 한데 문제는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자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골반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밤새 골반이 비틀린 상태로 자는 겁니다. 아까 낮에 앉는 자세 때문에 골반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밤에도 골반이 틀어지면 24시간 내내 골반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디스크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저림이 너무 심하거나 다리에 마비감이 와서 걷기 어려우시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그건 필요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하는 건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생활만 제대로 바꿔도 병원에 안 가셔도 될 만큼 좋아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법을 알아야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원인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골반이 올라가면서 척추 사이 공간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앉는 자세가 골반을 올리고 잘못된 동작이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잠자는 자세가 회복을 막고 전부 골반과 요추 전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결법도 하나로 모이겠죠. 바로 골반을 아래로 내리고 요추 전만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골반이 올라가면 척추 사이 공간이 좁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골반이 아래로 내려가면 척추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지면 신경이 눌리지 않고 잘 흐르게 되겠죠. 신경이 잘 흐르면 그걸 따라서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신경이 잘 흐르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통증도 줄어들고 저림도 사라지고 마비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료의 핵심이에요. 비싼 시술이 아니라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만을 만드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앉는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아까 앉는 자세가 허리를 부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앉는 자세만 제대로 바꿔도 허리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올바르게 앉는 법,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 앉으실 때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최대한 깊숙이 밀어 넣으세요. 엉덩이가 등받이에 딱 붙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 뒤쪽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요추 전만이에요.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살짝 들어가는 그 곡선. 이 곡선을 만들면 신기하게도 어깨가 자동으로 펴집니다. 억지로 어깨를 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요추 전만만 만들면 어깨는 저절로 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어깨 중심선 위에 올려놓으세요. 앞으로 빠지지 않게요. 이 자세에서 핵심은 앉은 키를 최대한 높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를 천장으로 쭉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앉으시면 돼요. 이 자세가 척추 사이 공간을 가장 넓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소파에 앉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파는 푹신해서 엉덩이가 푹 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면 골반이 뒤로 밀리면서 요추 전만이 무너집니다. 소파에 앉으실 때는 등받이에 기대시더라도 허리 뒤쪽에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추 전만이 유지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꼬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다리를 꼬는 순간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앉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입식 생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서서 생활하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 척추 압력이 서 있을 때에 요 점사배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서 있기만 해도 허리에 가는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텔레비전 보실 때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말고 가끔 일어나서 서서 보세요. 전화 통화하실 때 앉아서 하지 마시고 서서 하세요. 1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서 5분이라도 서 계시거나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허리에 가는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다음으로 일상 동작을 바꾸는 법입니다. 아까 세수할 때 허리 숙이는 게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수하실 때 허리를 숙이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는 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면대에 한쪽 손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세수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핵심은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겁니다. 물건 드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구부려서 드세요. 짐을 들 때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마치 앉았다 일어나듯이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리 힘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은 반드시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드세요. 몸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로 들면 허리에 가는 부하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장바구니는 한 손으로 들지 마시고 양손에 나눠서 드세요. 양쪽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실 때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지 마시고 오히려 등을 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어렵다면 벽이나 테이블에 한 손을 짚고 기침하세요. 그래야 순간적인 압력이 척추에 직접 가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실 때는 발을 조용히 디드세요. 쿵쿵 딛지 마시고 발 앞꿈치부터 부드럽게 착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난간을 잡으세요. 난간을 잡으면 체중이 분산되어서 허리에 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바닥에서 일어나실 때는 허리 힘으로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옆으로 돌아 누우시고 팔 힘으로 상체를 일으킨 다음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다리 힘으로 일어나세요. 이 순서가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낮 동안의 생활 개선이었고요. 이제 밤 시간 수면 자세를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잠자는 자세가 회복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잠자는 자세만 제대로 잡아도 밤새 허리가 회복됩니다.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무릎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넣는 거예요.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은 요추가 바닥에 자연스럽게 닿으면서 근육이 이완됩니다. 아까 다리를 쭉 뻗으면 요추가 뜬다고 했잖아요.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추 아래에도 작은 수건을 말아서 넣어주시면 요추 전만이 유지되면서 밤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 하나를 넣으면 골반이 틀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골반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엎드려 자는 건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셔서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목, 등, 허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목 자세가 바뀌면 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병원에 안 가시고도 돈 한 푼 안 들이시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자가 골반 내리기 운동입니다. 이건 실제로 한 전문가가 목욕탕에서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분을 즉석에서 도와줬던 방법인데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서 있는 자세에서 양쪽 옆구리 밑을 손으로 잡으세요. 엄지손가락을 뒤쪽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앞쪽으로 해서 옆구리 밑에 있는 골반뼈를 딱 잡는 거예요. 이 뼈를 장골릉이라고 합니다. 이 뼈를 잡은 상태에서 두 손에 힘을 줘서 밑으로 쭉 내리세요. 손은 밑으로 내리는 힘을 주면서 동시에 척추를 위로 쭉 펴는 겁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해도 좋고요. 이 동작을 하시면 골반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요추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허리 쪽에서 시원한 느낌이 슬슬 오실 거예요. 시원한 느낌이 오는 쪽으로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앉은 자세 신전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올바르게 앉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앉은 키가 가장 큰 상태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왼쪽으로 한 번, 가운데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이렇게 세 방향으로 쭉 펴주시면 요추 전만이 만들어지면서 흉추, 그러니까 등이 활짝 펴집니다. 등이 펴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흉추가 관장하는 곳이 심장과 폐거든요. 등이 펴지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서 우울감이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이 동작을 1시간에 한두 번씩만 해주세요. 앉아서 오래 계시는 분들 1시간에 한 번만 이 동작을 하셔도 허리에 쌓이는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이건 가장 쉬운 건데요. 그냥 걷는 겁니다. 걷기가 허리에 이렇게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걸으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요추 주변 근육이 골고루 활성화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셔도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구부정하게 걸으시면 안 돼요. 허리를 펴고 시선은 전방 15m 앞을 보시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이 자세로 걸으면 요추 전만이 유지되면서 척추 사이 공간이 넓게 유지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면요. 오늘 당장 바꾸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요추 전만을 만들 것. 소파에 앉을 때 허리 뒤에 쿠션을 넣을 것. 1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서거나 걸을 것. 세수할 때 무릎을 구부릴 것. 물건 들 때 무릎을 구부리고 몸에 붙여서 들 것. 장바구니는 양손에 나눠서 들 것. 기침할 때 등을 펴고 할 것. 잘 때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을 것. 옆으로 잘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울 것. 하루 30분 허리 펴고 걸을 것. 골반 내리기 운동과 신전 스트레칭을 1시간에 한두 번 할 것. 이 중에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딱 하나만 고르세요. 가장 쉬운 거 하나.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한 달, 두 달, 석 달 후에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해요. 이 모든 걸 다 알아도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에 빠져들면 어느새 구부정해지고 장 볼 때 급하면 그냥 허리로 들게 되고 잠이 들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도구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해결법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려 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도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골라낸 것들입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 허리 때문에 수십 가지를 찾아보고 비교한 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들입니다. 자, 먼저 왜 도구가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올바르게 앉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요추 전만을 만들고 앉은 키를 높게. 이거 처음에는 잘 되실 거예요. 그런데 30분만 지나면 슬슬 허리가 풀어집니다. 1시간 지나면 어느새 구부정해져 있고요. 특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폰을 보실 때는 의식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에 집중하면 저기를 잊고 저기에 집중하면 여기를 잊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게 도와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요추 전만 의자입니다. 일반 의자와 뭐가 다르냐면요. 일반 의자는 등받이가 그냥 평평하거나 뒤로 젖혀지게 돼 있어서 앉으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뒤로 밀리고 요추 전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추 전만 의자는 등받이의 허리 부분이 앞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이 볼록한 부분이 요추를 앞으로 밀어줘서 앉아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요추 전만이 유지됩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의자가 알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앉는 자세가 허리를 부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도구가 바로 이 의자입니다. 하루에 여러 시간씩 앉아 계시는 분들, 소파에서 텔레비전 오래 보시는 분들, 이 의자 하나만 바꿔도 앉아있는 동안
골반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니까 허리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어머니 의자를 바꿔드리면서 직접 여러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앉자마자 허리가 잡히는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려고 해도 등받이가 허리를 밀어주니까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허리 보호대입니다. 이건 움직이는 동안 허리를 지켜주는 도구예요. 아까 물건 들 때, 세수할 때, 기침할 때 허리에 충격이 간다고 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안 따라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장 보러 가실 때, 집안일 하실 때, 손주 돌보실 때, 나들이 가실 때, 이럴 때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시면 허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걸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잘못된 동작을 하더라도 보호대가 허리를 잡아주니까 충격이 직접 디스크에 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집안일 하실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걸레질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빨래 널면서 허리를 비틀고 무거운 냄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동작들을 할 때 보호대가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면 훨씬 안심이 되실 거예요. 밭일이나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걸을 때도 보호대를 하시면 걷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바로잡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허리 보호대를 하루 종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대에 의존하게 되면 허리 주변 근육이 스스로 일을 안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근육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활동하실 때 착용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는 벗어두세요. 보호대를 고르실 때는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도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제품이 좋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고르시면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추 베개입니다. 아까 잠자는 자세가 세 번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밤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자면 낮에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다 무너진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요추 베개입니다. 특히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옆으로 누우실 때 이 요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넣어 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가 들어가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까 옆으로 잘 때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골반이 밤새 틀어진다고 했잖아요. 요추 베개 하나만 다리 사이에 넣으시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돼요. 밤새 골반이 틀어지지 않으니까 디스크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 허리가 안 뻣뻣하네. 아, 오늘은 좀 개운하네.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요추 베개를 고르실 때는 메모리폼 소재로 적당한 탄성이 있는 걸 추천드려요. 다리 사이에 넣었을 때 너무 딱딱하면 불편하고 너무 납작하면 지지가 안 되거든요. 적당한 두께와 탄성이 있어야 밤새 편안하게 골반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어머니 허리 때문에 수십 가지를 비교하고 직접 확인한 끝에 고른 것들입니다. 요추전만 의자로 앉아있는 시간의 자세를 잡고 허리 보호대로 움직이는 동안에 허리를 보호하고 요추 베개로 자는 동안 골반이 틀어지는 걸 막는 거예요. 앉을 때, 움직일 때, 잘 때. 이 세 가지면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도구들 없이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반대로 도구만 쓰시고 생활 습관은 안 바꾸시면 효과가 반감돼요. 생활 개선이 기본이고 도구는 그걸 도와주는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도구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당장 돈 안 들이시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허리 뒤에 대시면 요추 베개 대용이 되고요. 잠잘 때 일반 베개를 다리 사이에 넣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습관이 먼저이고 도구는 그 습관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병원이 말 안 해주는 첫 번째 진실, 앉는 자세가 골반을 올리고 척추 공간을 좁혀서 매일 허리를 부수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 세수하기, 물건 들기, 기침하기 같은 평범한 일상 동작들이 이미 약해진 디스크에 추가 충격을 주고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잠자는 자세가 잘못되면 밤새 회복되어야 할 허리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핵심은 전부 하나로 모입니다.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만을 만드는 것. 디스크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완치가 안 된다는 건
병원 시술이나 수술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지 평생 아프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면 통증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생활 습관만 바꿨는데 수년간 괴롭혔던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 수백만 원 들여서 시술받아도 안 낫던 분이 앉는 자세 하나 바꾸고 잠자는 자세 하나 바꾸고 하루 30분 걷기 시작했더니 석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는 이야기.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원인을 없앴으니 결과가 바뀐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병원에서 시술받고 좋아졌다 싶었는데 또 아파오고 또 병원 가고 또 시술받고 이 반복에 지쳐서 이제는 그냥 아픈 채로 살자 하고 포기하신 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병원만 답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알게 되셨잖아요. 진짜 답은 여러분 손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의 앉는 자세, 여러분의 일상 동작, 여러분의 수면 자세, 이걸 바꾸는 게 어떤 시술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만을 만들자.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 앉으실 때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살짝 앞으로 세우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를 바꾸겠다는 다짐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다음 영상을 만들 힘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 디스크에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디스크 주변의 염증이 줄어들고 디스크 수분 흡수가 좋아져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은 오히려 디스크를 더 나쁘게 만드는지 다음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릴 테니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